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요, 이러다간 위헌 정당으로 찍혀서 해산될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목청을 높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전 시장인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힘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요거는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성병 특검, 세 개 특검 어제 공표가 됐습니다. 뭐 다음 달 초부터는 실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내란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요. 어제도 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그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 거기서요. 홍준표 한 지지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 양당 구도가 확실한 데서 제3당으로 하게 되면은 제3당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시지 말라. 좀 여지를 남겨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복당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다. 이런 글을 달았거든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또 얘기했었죠. 그 후보 강제 교체 사건 이게 직무강요죄가 되고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또 며칠 전에 쓴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뭐 글에서는요. 12월 3일 작년 계엄의 밤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가 윤통과 통화하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거를 표결을 방해하는 언동을 했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게 돼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홍 시장 여기 마지막 보면 두 가지를 짚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 강제 교체 사건, 그 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거를 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 이 두 가지라면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이 당에 대한 이제 원망, 그 다음에 뭐 원망만 있겠습니까? 뭐 증오의 감정도 있고 또 복수의 감정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미우니까 뭐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근데 이 얘기를 참 재밌는 게요. 홍준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김문수도 했다. 김문수도 했어요. 6월 5일에 김문수 캠프 해단식에서요. 그때
민주당이 그 내란 특검법 단독 처리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날이에요. 근데 그 당시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그 내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했던 본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김문수도 자기 캠프 해단식에서 이미 6월 5일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점으로 따지면 홍준표보다도 김문수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김문수 전 장관은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다 해서 해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의도는 간파하면서도 본인이 계속해서 그 극우 세력들과 끈을 끊지 않고 절연을 하지 않고 최근에도 아주 끈적끈적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당이 혹시라도 그런 책 잡혀서 그런 위기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면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히 저 지도자급 되는 분들은 뭐 언행을 조심하고 누구랑 만날 것인지도 좀 가려가면서 만나야 되는데 김문수 전 후보는 좀 항상 늘 말과 행동이 좀 어긋나는 게 있죠. 그런데요. 그저께 월요일 5시간 그 의총에서도요.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는데 발언자 중에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이 우리를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그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의총장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런 거를 제기할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해야 한다. 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의원은 김문수나 홍준표하고 똑같은 현상 진단을 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칠 것이다. 김문수의 상황인식, 홍준표의 상황인식 똑같아요. 근데 이 의원은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좀 그런 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 논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저기 머니투데이에 그 얘기를 한 당사자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동의가 되더라. 동의가 되더라. 그러니까요. 이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도 있지만 또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요.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때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을 어렵게 하는 또 그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저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은 현상 인식과 상황 인식과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저쪽이 그렇게 시비 걸어올 수 있다. 그래놓고 계속해서 극우 세력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은 그게 앞에 얘기한 것들이 시건이 되는 거죠. 시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어제 재선 의원 30명 중에 15명이 오찬을 함께 하고
그 김용태 비대위 임기를 9월 초까지 연장시켜 주자 그러면서 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것도 민심 경청, 민심을 경청하는 대장정을 한 후에 결정하자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취지에는 공감하는 거예요. 이 취지에는 공감하는 겁니다. 이게요, 왜 무섭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11월 5일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통진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석기의 그 RO 혁명 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 약자 RO 혁명 조직이 뭐 해화동 주유소를 뭐 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고요. 1년 1개월 후인 2014년 12월 19일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맞다. 위헌정당이 맞다 해서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고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한 그 근거로 뭐가 있냐면요. 내란을 모의했다. 뭐 해화동 그 주유소 습격이라든가 또 내란 그게 있고요. 내란을 또 선동했다. 이 내란 관련 부분이 있어요. 내란 선동, 내란 모의. 이 내란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까먹고 있는데 그때 통진당에서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있었어요. 뭐 전화기 갖다 놓고 이거 부정경선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정당은 그 목적 및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그 통진당이 이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 부정경선이라고 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점을 딱 짚은 거예요.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그 다들 쿨쿨 잠자고 있을 그 시간대에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한덕수가 날치기로 단독으로 거기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1시간 전인 새벽 2시에는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게 이제 후보 교체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8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유예요. 그 후보 교체 쿠데타, 그다음에 12월 3일 계엄의 밤 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중진들이 의원들의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은 그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는 이재명이 결정을 내려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재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엊그제 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런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근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뭐 우리는 들어본 적 없다. 이거는 그냥 지금 정권 초기에 자기들의 그 속심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해산 청구 이 1000만인 서명 운동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혹시라도 내란 특검 통해 갖고 어떤 혐의점들이 좀 더 밝혀지고 나온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앞서서 꺼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써 들어본 적 없다 하고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괜히 민주당이 뭐 그런 의사가 있다 하는 것처럼 나서면은 국민의힘이 엄청난 진짜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김용태 문제, 뭐 전 조기 전대 문제로 뭐 4분 5열 뭐 이런 분열 양상인데 그 사람들이 또 정신 차리자 하고 똘똘 뭉쳐갖고 이게 이재명 정권에게 반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현 단계에서는 좋다. 민주당은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나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그 소속 정당의 배지들, 배지들은 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통진당도 그렇게 했어요. 통진당도. 그래서 배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배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통진당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 배지가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무슨 얘기까지 도냐면은 야 이러다가 정말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그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라도 있어야지 배지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그 SBS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려는 거 아니냐. 내란 특검의 숨은 저희가 그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민주당 쪽에 또 어떤 정치인은 그건 정치보복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란 종식은 정치보복 아니다. 내란 단죄는 정치보복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맞받아 쳤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그런 게 나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여지를 열어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이 저 카드를 언제 써먹을 것인가? 지금 7월 이제 내란 특검이요. 이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70일이면 3, 6, 18 그러니까 6개월에서 열흘 빠지는 거예요. 6개월에서 열흘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6월 1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게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특검 전국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 6월에는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지방 그 단체장들이나 지방 의원들 분포를 보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되던 해에 3구 대선 있고 나서 3개월 후인 6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그 허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상권을 다 장악했는데도 지방 권력은 아직도 국힘이 많다 해서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지방선거 직전에 요거를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겠어요. 선거가 이 국힘 위헌정당을 해산될 위기에 처한 그 국힘의 네 후보가 너 뭐가 되겠느냐? 당선돼도 너 다 무효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하면 이게 선거에 내년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많은 전략통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 김문수 전 후보를 비롯해서 친윤 그 주류들은 기득권 주류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